미나상 콘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꿈을 많이 꿉니다. 오늘 또 13일에 금요일인데요. 왠지 약간 이런 날에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흉몽을 꾼다거나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안 좋은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내가 꾼 꿈은 뭐지? 라면서 꿈 해몽에 관련된 그런 걸 찾아보다가 너무나 소름 끼치고 찝찝한 내용의 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좋은 꿈, 무서운 꿈, 소름 끼치는 꿈, 찝찝한 꿈들 꾸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흉몽. 여러분들, 이 꿈을 꾸신 날에는 웬만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의 위험한 초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흉몽. 여러분들 흉몽을 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흉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흙탕물을 본다던가 신발을 잃어버린다던가 뭐 대충 이런 것들, 혹은 내가 꿈에서 깼는데 너무 찝찝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꿈이 있으실 겁니다. 꿈속에서 좋지 않게 느껴지는 꿈들은 현실 세계에도 반영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흉몽 10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첫 번째 흉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스틱스 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신화에 나오는 강인데요. 이 스틱스의 강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로 불리는 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밑에 이 방에 사람들이 빠져 있고 손으로 집어서 저 배를 잡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죽은 자들은요, 뱃사공 이 카론이 이끄는 배를 타고 스틱스 강을 건넌 뒤에 죽음의 신인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강일까요? 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뱃사공이 있고 뱃사공이 노를 저으면 저승길로 간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와 비슷하게 누군가 뱃사공이 있고 내가 그 배를 타고 어디론가 건너고 있는 꿈을 꿨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꿈은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해요. 특히 뱃사공이 있는 배는 절대 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배를 태워줄 테니 타지 않을래?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했을 때 그 배를 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 배에 태우려고 하거든 절대 타지 마세요. 나랑 같이 가자. 자, 두 번째, 왜 이래?
자, 두 번째 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려견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아지, 특히 흰 강아지는 귀신을 본다,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자, 바로 꿈속에서 강아지가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자, 낯선 사람과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개가 막 짖는 거야, 꿈에서. 이게 굳이 내 반려견이 아니더라도 꿈에 어떤 강아지가 나왔고 그 개가 막 누군가를 향해 짖거나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강아지나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저의 반려견인 캣주도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제 뭐 아빠 얘기를 하면서 울고 나서 이제 딱 이렇게 왔을 때 저희 아빠 기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일이 지나는 새벽경에 캣주가 갑자기 저랑 같이 누워있다가 침대 쪽 있죠. 내 바로 옆에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캣주가 갑자기 여기를 보고 허공에 대고 막 짖는 거야. 근데 캣주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짖는 강아지는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뭔가 어떤 소리를 들었거나 그런데 현관문을 보고 짖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를 보고 막 이렇게 짖는 거야, 캣주가. 그래서 혹시 아빠가 있나? 할아버지가 있나?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아빠한테 아빠 왔어? 라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자, 꿈에서 당신이 낯선 사람과 있는데 갑자기 꿈속의 개가 그 낯선 사람을 향해 마구 짖는다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혹은 어떤 무언가가 이상한 거를 강아지가 미리 알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짖는 거라고 해요. 당신을 구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빨리 도망쳐. 쟤 이상한 애야. 절대 안 돼. 따라가면 안 돼라고 당신에게 위험을 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꿈속에서 당신이 모르는 강아지 혹은 당신 반려견 혹시 어떤 개가 누군가를 향해 막 짖는다면 빨리 도망치세요. 그 정체는 당신을 어딘가로 끌고 갈 저승사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강아지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막 중얼중얼 떠드는 꿈이래요. 혹은 어떤 귀신이 자기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어떤 누군가가 웅얼 거리면서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하거나 귀신이 자기 앞에서 막 신나게 춤을 춘다면 굉장히 흉몽이라고 합니다. 자, 귀신이 자기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꿈은요, 굉장히 뭔가 앞으로 불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지하는 꿈이고요. 그리고 빨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막 웅얼거리는 꿈은 집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꿈이라고 합니다. 뭐 예지몽이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귀신이 자기 앞에서 막 춤을 춘다면 나의 불운을 기뻐하면서 추는 춤일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이 신발에 관련된 꿈입니다. 자, 이 신발은요, 신데렐라처럼 왕자님이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면 그건 한여름밤의 꿈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동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 꿈속에서 돌아가신 고인이 나에게 신발을 신겨준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먼저 죽은 사람이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려 다가오거나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려 할 때 기쁜 마음에 잘 지냈어? 거기는 좋니? 거기는 좋아요? 라면서 기쁜 마음에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반갑게 뭐 꿈이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라면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신발을 신겨주라고 할 때는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고마워 라면서 그 신발을 신어선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거나 신발을 신겨주려고 할 때는 바로 저승길로 떠날 당신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가 그래 저승 가는 길 예쁜 신발 신겨줄게, 꽃가신 신겨줄게 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이 나의 저승 가는 길을 슬퍼하는 마음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신발을 신겨주는 거래요. 저승 가는 길은 꽃가신 신고 가자 라는 의미라고 하니 여러분 절대 그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자, 5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꿈에서 뭐 전철이나 뭐 비행기나 버스나 택시 이런 걸 타신 적 있으시죠? 저도 꿈에서 가끔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뭐 택시를 타거나 비록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택시를 타는 꿈을 꿨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자, 부푼 마음을 안고 버스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버스가 쓱 가고 당신의 앞에 도착합니다. 자, 그대는 버스에서 앉으려고 자리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승객들이 모두 앉아있는 거야. 나 빼고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승객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들리시나요?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뭐야 내가 잘못 탔나? 라고 보면 내가 원래 타려고 했던 버스가 맞는 거야. 그래서 아씨 괜찮겠지 그냥 앉자 라고 절대 그 버스에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얼른 그 버스에서 내리셔야 해요. 왜냐? 바로 그 버스의 실체는 상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부르던 노래는요, 신나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해요. 자, 상여를 끌고 갈 때 죽은 사람을 위해 불러주는 노래 아시죠? 상여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라고 울거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승객들이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당신을 위해서 부르는 상여가이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탑승하셨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어서 내리세요. 그들이 웃고 있는 건 같이 갈 동반자를 반기는 웃음이거나 아니면 당신을 향한 곡소리일 테니까 말이죠.
자, 바로 돈입니다. 6번째 꿈은 돈에 관련된 꿈인데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출발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 큰 돈을 주는 거야. 이거 가져가서 써! 라면서. 여기 돈 가져가, 돈.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쁘니까 그 돈을 받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그 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돈을 가지고 가, 먼 길 가는데 라고 하는 건 바로 노잣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길,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길은 바로 저승길이겠죠. 우리나라에는 노잣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죽은 사람들 멀리 떠날 때 차비라도 해라 라면서 주는 돈을 노잣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 속에 같이 묻어주거나 아니면 이 돈을 태워서 죽은 사람이 떠날 때 채비하라고 하는 돈을 노잣돈이라고 하는데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큰 돈을 쥐어주는 꿈을 꾸면 그 돈을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은 아니니까. 여기 돈 가져가, 돈. 여기 돈 가져가, 돈. 자, 7번째입니다. 바로 꿈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부르는 꿈이야. 케이야, 케이야, 케이야 라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부르는 꿈. 바로 이 꿈은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이 꿈은 죽음이 곧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꿈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계속 부르거나 나를 계속 너무 간절하게 혹은 웃으면서 혹은 빨리 오라는 케이야! 케이야! 라고 부른다면 절대 그 소리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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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케이야, 여기야. 케이야, 너도 와. 케이야, 소리 보지. 빨리, 케이, 빨리, 케이야, 빨리 와. 케이야. 여기야. 여기로 와. 케이야, 빨리 와. 자, 8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꿈에서 입구가 하늘로 향해 있거나 위가 이렇게 빵 뚫린 집 혹은 이런 위가 빵 뚫린 방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막 뭔가 뚫린 그 집을 향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어떤 건물에 위가 빵 뚫린 그런 건물에 들어가실 때는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입구가 위쪽 하늘 쪽으로 열린 집이나 방은 바로 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늘이 빵 뚫려 있거나 뭔가 뚫려 있는 구멍이 하늘로 향해 뚫려 있는 방으로 들어가신다면 바로 그건 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관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글쎄요. 여러분들 그곳으론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자, 9번째입니다. 바로 절. 자, 여러분 만약에 꿈속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손 윗사람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다.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절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경우, 내가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경우는 이때뿐이죠. 바로 제사를 지낼 때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때,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제사 지낼 때 우리는 누군가의 죽은 고인을 기리면서 절을 하죠. 만약에 꿈속에서 나보다 손윗사람이나 어른에게 절을 받는 경우에는요, 피하거나 아니면 왜 저한테 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라면서 그 절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절을 2번 받고 나면 검은 액자 속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인데요. 꿈속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슬프게 울면서 내 입에다가 음식을 자꾸 넣어주려고 할 때, 라면서 누군가가 자꾸 내 입속에다가 음식을 넣으려고 할 때, 그 음식을 절대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입관하기 직전에는요, 입안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준대요. 가는 길 배고프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엄청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조상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울면서 자꾸 내 입안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주려고 할 때는 바로 당신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울면서 자꾸 내 입에다가 뭘 넣으려고 한다. 먹지 마세요. 자, 그 밖에도 이런 꿈들이 있죠. 귀신과 잠자리를 하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피가 안 나오는 꿈이라든지, 이런 꿈들도 모두 흉몽이라고 합니다. 점점 그런 꿈 있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유치원 때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자꾸 저한테 오려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음날, 다다음날 돼도 계속 꿈이 연결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점점 저에게 가까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여기 제가 카드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온다는 느낌을 받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계속 귀신과 뭔가 귀접하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피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꿈들은 모두 흉몽이니까 그날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테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 흉몽을 꾸거나 계속 가위에 눌리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와 봤어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검색도 해보고, 흉몽을 자주 꾸거나 악몽을 꾸거나 아니면 가위에 자주 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예요. 어릴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 중학교 때인 것 같아. 제가 플룻을 했어요. 플루트 아시죠 여러분? 플루트. 그 플룻을 내가 배우고 있었을 때야, 동아시티 백화점이라고 그 문화센터에서 배우다가 그 인천에 사는 그 합주단이 있었어. 합주단을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합주단에서 뭐 공연도 하고 뭐 해외 공연도 다니고 독주회도 한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했었거든. 근데 그 합주단에서 만난 언니야. 그래서 이제 그 합주단에는 뭐 다 그 장이 있어. 한 번씩이라도 뭐 오케스트라 그런 공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기가 뭐 퍼스트, 세컨,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팀이 서드, 포드가 있어. 조장 같은 느낌인 거지. 뭐 퍼스트장, 세컨장, 서드장, 포드장 이런 게 있는데 그 서드장 언니였어. 난 진짜 제일 친했던 언니였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언니야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우리 동네 살아가지고 이제 되게 좀 친하게 지냈어. 그 언니가 날 되게 잘 챙겨줬어. 은정 언니가.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그 언니가 지금은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뭐 그런 게 있었까는디. 그때는 뭘 들었냐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면서 언니가 잔다는 거야. 그 언니도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귀가 조금 조용하거나 그러면 약간 좀 불편하대. 너무 정막을 자기가 못 견뎌하는 거야. 나도 약간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이제 소파에서 자거나 아니면 언니 방에서 자거나 할 때 이제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고 자는데 그날은 언니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나 봐.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야. 라디오에서 그 항상 자기가 듣는 타이밍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옛날에 뭐 볼륨을 높여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듣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DJ의 목소리가 들리더래. 뭐지? 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언니가 눈은 안쪽에서 듣고 있었대.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었대.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백색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 라디오 안에서 뭐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렸대. 갑자기 거기서 그 노래 있죠. 상여가. 무서워 나 어떡하지? 갑자기 거기서 그 노래 있죠. 상여가. 무서워 나 어떡하지? 상여가 노래가 들리더래. 이제 가면 언제 오나야. 뭐 이 노래가 막 들리더라는 거야. 라디오는 있잖아. 주파수를 맞춰놓으면은 내가 이걸 건들지 않는 이상은 그럴 리가 별로 없어.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길래 상여가 있잖아. 죽은 사람 그 상여할 때 나는 소리 있잖아. 띵띵 막 이러면서 그 노래 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더래. 그래서 막 그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막 여자들이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남자들이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띵 지금 뭔가 쿵 소리 들렸지? 나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이 가발을 보여서 더 무서워. 노래가 들려서 언니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몸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야 언니가. 야 근데 누가 라디오에서 그 노래를 틀겠니? 상여가를.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를 껐다 그랬나? 꺼가지고 다시 언니 방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 그랬나? 그랬는데 언니 방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라디오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지. 밖에서 거실에서 라디오 소리가 막 들리면서. 그래서 언니가 누워서 잠들 때 생각했대. 아니 내가 이걸 분명히 껐는데 내가 안 눌렀나? 뭐지? 왜 그러지? 그래서 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밖에 나왔는데 그 집안 전체에 갑자기 막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만 그 상여가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 막 그 라디오를 껐다고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떤 애가 그 온천 여행 가가지고 료칸에서 자는데 눈 딱 떴는데 자기 이렇게 밑에 보니까 그 구석에 이런 구석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되게 단정하게 키모노 입은 여자가 그러니까 유카타가 맞겠다. 키모노 유카타 입은 여자가 근데 유카타가 발목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발을 가리는 유카타도 있는데 대부분 발목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타비를 신고 또 그거를 딱 신고 유카타 입은 여자가 이러고 발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이러고 서 있었대. 중학교 때 제가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여고를 나왔고 이제 중학교는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반 남자애가 해준 얘기야.
걔가 이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대. 여름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가족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 에어컨 거실에 켜놓고 이불 깔아놓고 이제 거실에서 가족이 잠을 자고 있었대. 근데 꿈속에서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걔가 자기랑 뭐 형이랬나 동생이랬나가 있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거실 네 가족이 자고 있었대. 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발끝이 서늘하더래. 뭔가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살짝 와닿는 그런 바람? 발바닥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안쪽에 부엌이 있었는데 부엌 쪽으로 머리를 하고 발바닥은 발코니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어컨 켜고 발코니 문 안 열어놓잖아. 그러니까 베란다 문 안 열어놓잖아.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 이게 에어컨이 바로 위에 있는데 왜 발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바람 같은 느낌이 나지? 그래서 엄마가 문을 좀 열어놓고 자셨나?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있는데 베란다 문이 요렇게 열려있더라는 거야. 요즘 나 갑자기 소름 끼치려고 말하는데 발코니 문이 요렇게 열려있더래. 뭐지? 왜 문이 열려있지? 그래서 그 문 열린 거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봤대. 왜 열려있냐 이상하다. 근데 자기도 이제 잠결이고 해가지고 그 문을 닫으러는 못 가고 그냥 왜 문이 열려있지?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그 발코니가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데 검은색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 무서워. 어떡해. 나 괜히 한다 그랬나봐.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사람 상반신 그림자가 너무 무섭더니. 근데 한국 발코니는 집마다 다르겠지만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거실이면은 이렇게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이게 거실이고 이렇게 안방이 되어 있는 구조였나 봐. 그래서 발코니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대. 지금 저쪽 작은 방에 누가 들어가 있나? 그래서 딱 봤는데 아니 옆에 동생도 자고 있고 엄마 아빠도 다 주무시고 계신데 저런 그림자가 생길 리가 없는데 저 그림자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나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몸이 안 움직였더래. 그 그림자가 이렇게 오면서 그 가려진 발코니 여기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나 무서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대. 상반신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나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몸이 안 움직였더래. 그 그림자가 이렇게 오면서 그 가려진 발코니 여기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나 무서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대. 상반신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딱 서 있는 거야. 자기를 마주보는 느낌이 아니고 옆에 서 있는 느낌 있지.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느낌. 내 친구는 이렇게 여기서 자고 있고 발이 여기 있고 그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 느낌. 그래서 정면을 계속 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이렇게 벽 깨웠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자기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래. 목만 엄청 천천히 자기를 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옆을 보더니 눈을 이렇게 내리깔더래. 그거 내 친구 눈이 마주친 거야. 내 친구가 눈을 이렇게 감으려고 했대. 몸이 안 움직이고 눈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이게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도 이게 눈이 이렇게 안 감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천천히 터벅터벅 눈을 이렇게 열고 들어와가지고 내 친구 쪽으로.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우리가 왜 무서울 때 발가락까지 이불 다 덮고 잔다는 이유가 나는 그때 너무 알았는 게 뭐냐면 그 남자가 이렇게 터벅터벅 오는데 자기 발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더래.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더래. 그렇게 한참을 자기를 쳐다보기만 하더라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내 친구 눈을 감고 싶은데 눈이 안 감겨. 계속 그 남자랑 눈을 계속 이렇게 마주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남자였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허리를 이렇게 숙이더니 내 친구 발목을 이렇게 잡았대. 질질 끌고 나가더라는 거야. 발코니 쪽으로. 그 내 친구 집이 9층이었나? 근데 되게 높은 층에 살던 애였어. 그래서 그 남자가 갑자기 내 친구 발목을 질질 끌고 발코니 쪽으로 던지려는 느낌으로 가더라는 거야. 근데 그 발코니에도 문지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지방. 근데 문지방을 넘어가는데 자기 이제 발목이 넘어가고 종아리가 넘어가고 허벅지가 넘어가고 이제 허리가 이제 문지방에 걸려갖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는데 내 친구가 순간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지금 이거 머리까지 다 끌려 나가면 나 죽는구나. 나 떨어져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 그래갖고 내 친구가 으악
해가지고 이제 발코니 거기 이렇게 딱 잡고 그 가서 풀린 거야. 눈을 딱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머. 그래갖고 내 친구가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 중학교 때 분신사바 막 그런 강령술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 중학교 때. 그 중학교 때 자살한 언니들 소문이 있었어. 어떤 언니가 자살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그 학교에서 되게 이상한 일이 많이 있었어. 나도 직접 겪은 것도 있고 그 반에 막 몇십 명이 다 그걸 똑같이 겪은 사건도 있었고. 분신사바 우리들의 구다사이 분신사바 우리들의 구다사이 분신사바 우리들의 구다사이 지금 집중이 안 돼. 아니 어떤 여자가 맞은편 집 남자가 자꾸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자꾸 창문으로 자기를 이렇게 보고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왜 저래 뭐야 잘못 오해했나? 그래서 자기 커튼 치고 막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아무렇지 않게 이제 커튼 열고 청소하고 있다가 딱 봤는데 그 남자가 아예 또 커튼 사이로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야. 맞은편 집에서. 보면 여러분 일본은 이렇게 마주친 건물이 되게 많아. 문 열면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맞은편 건물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여자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너무 자기 집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남자가 대놓고 한국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맞은편 남자가 자꾸 우리 집을 쳐다본다 그랬는데 갔더니 그 남자가 목매 달고 죽은 거잖아. 그 얘기 있었어. 예전에 내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을 때인데 우리 집 아파트 호수가 414호에 살 때였어. 아파트가 옆집에는 어떤 아저씨 혼자 사는 집이었고 옆집에는 내 동생이랑 동갑내기 애들이 사는 가정집이었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집으로 이사를 갔었어. 그래서 거기 있었을 텐데 옆집 아저씨가 약간 좀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었어. 약간 뚱뚱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통통하신 분이었어. 근데 그 아저씨 보면 맨날 눈이 이렇게 풀려 있어. 약간 이렇게 흉내도 못 내겠는데 약간 이렇게 걸을 때도 약간 이렇게 걸어. 그 나는 어린 나이에 그 눈빛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옆집 아저씨 너무 무서워. 내가 그랬어. 엄마가 그 아저씨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시라는 거야. 좀 아프신 분이래. 되게 약간 통통하신 분이고 항상 이렇게 뭐지? 메리아스라고 해야 되나? 하얀색 메리아스 있지. 그걸 이렇게 입고 다니셨는데 보면 이게 막 김치국물 묻어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이제 우리 집이 그 아파트가 복도식이었어요. 복도식 뭔지 알지?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복도가 쭉 이렇게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런 복도식은 보면은 방이 이렇게 다 있잖아. 그리고 방이 창문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복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내가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책상이 여기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창문이 이렇게 있어. 정말
뭐 이런 거였어.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창밖으로 지금 별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 내가 이제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뭐지? 그랬는데 너무 깡마른 사람이 지나가는 거지. 낯닝구 입고. 뭐야? 거기 딱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 아저씨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옆집 이사 왔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 아저씨가 아프셔가지고 살이 저렇게 빠지신 거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말아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던 분이 이렇게 진짜 완전 말라가지고 사람 저렇게 살이 빠질 수 있나? 이 정도로. 근데 그게 막 운동해서 빠진 게 아니라 진짜 아파서 야윈이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 얼마나 시간이 지났겠지? 시간이 지났는데 막 우리 집 앞에 막 웅성웅성 거리는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옆집 아저씨 돌아가셨대. 딱 그러는 거야. 옆집 아저씨 돌아가신 거야. 혼자. 그러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진짜 이거 더 소름 끼쳤어. 나는 이 얘기 듣고 더 소름 끼쳤는데 그 아저씨가 원래 결혼을 하셨었던 분이었던 거야. 이혼남이셨던 거야. 이혼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혼자 사셨는데 원래 아들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었나 봐. 근데 그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그 아줌마가 들어와 살아. 그 집에. 죽은 남편 집에. 이혼함. 근데 그 아들 분이 진짜 그 아저씨랑 많이 닮았더라고. 나보다 오빠였어. 근데 그 아줌마가 날이 갈수록 화장이 되게 진해졌다. 눈썹도 되게 진한 검은색으로 바르고 립도 점점 진해지고 화장이 점점 진해지셨어. 난 그게 기억이다. 옛날에 폐가를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폐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그 왜 공사하기 직전에 허물기 직전에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 그게 기억나. 벽에 약간 붉은 게 이렇게 묻어 있었고 부적 하나가 붙어 있었어. 그때는 부적이라는 말도 모를 때 아니었나? 모르겠어. 부적 뭔가 이상한 글씨가 써 있는 그런 종이가 벽에 붙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러면서 밖에 막 나온 기억이다. 그런데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가면 안 되냐.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나한테만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치는 게 아니라 나의 가까운 가족이라던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나 혹은 뭐 반려동물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도 뭔가 안 좋은 그런 영향이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아. 그리고 귀신 관련된 주작하는 것도 진짜 안 좋아. 나중에 다 그거 돌려받는다니까. 귀신 가지고 장난치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야. 어쨌든 아까 전에 누가 자꾸 같은 꿈 꾼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그 414호 피아노가 내 방에 나무 피아노가 여기 이렇게 있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고 여기 책상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내 방에. 이런 집 구조였는데 꿈을 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책상에 창문이 이렇게 복도식이었으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책상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내가 여기 자고 있고. 근데 이제 꿈인데 책상 위에 누가 서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서 있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어. 근데 내가 유치원 때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야. 근데 유치원 때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어. 우리 큰이모 딸이랑 같이 내가 이제 어릴 때 그 외할머니 손에 컸다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손에 컸다가 이렇게 컸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서울에서 그래서 맨날 늦게 집에 오시면 잠들어 있는 나 없고 집에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하고 이제 어릴 때 언니랑 같이 유치원을 같이 다녔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뭐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뭐 발레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춤춘다
쫓아낸다거나 막 이런 거 있었어. 어쨌든 학예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뭐 할 때마다 이제 선생님이 입고 계시는 보라색 한복이 있거든. 근데 그때 이미 중학교 때야, 중학생 때야. 근데 아니 어떻게 유치원 때 진짜 몇 년 전이잖아. 내가 4살 때부터 유치원 다녔어, 여러분. 4살 때, 5살 때 이때 선생님인데 내가 중학생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입었던 한복이 보라색 한복이 너무 디테일하게 꿈에 나왔어. 근데 그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그 잘 하시는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를 하시고 이러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내가 눈 떴는데 선생님 딱 그랬어.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 책상 위에서 나를 이렇게 탁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나 너무 무서웠는데 눈은 안 웃고 입만 웃는 거 알아요? 이렇게 날 보는 거야. 내려보는 거야.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누워있었잖아. 근데 그 선생님이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무섭지?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뛰어가지고 나한테 내려올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꿈속인데 이 사람한테 잡히면 안 돼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다가 이게 서서히 내가 누워있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등을 부시고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웃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피아노로 이렇게 올라갔어. 피아노로 꿈이니까 점프가 잘 될 거 아니야. 꿈인데 내가 피아노로 올라갔어. 근데 그 선생님이 딱 내려왔다가 나를 이렇게 봐. 그러더니 다시 피아노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꿈이 딱 깬 거야. 그래서 내가 한 3일 연장 이 꿈을 연달아서 계속 꿨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을 열려고 내가 나가려고 했어. 근데 그때 내 방이 미닫이 문이었어. 드르륵 하는데 이렇게 잘못 걸리면 이 문이 이렇게 안 열릴 때가 있어. 그럼 얘를 눌러줘서 다시 이렇게 맞추고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열었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 이렇게 연 거야. 근데 이게 걸린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걸 다시 이렇게 당겨가지고 열어야 돼. 몇 번 그런 적 있으니까. 꿈에서도 그렇게 된 거야. 내가 한 선생님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꿈이 딱 깼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다 꿈이 딱 깬 거야. 그리고 딱 꿈이 또 연결돼서 꿨어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이 이제 똑같아.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하다가 내가 문 걸린 거야. 그래서 진짜 뻥안 치고 문을 팡 쳐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열고 막 나왔어. 근데 그때 우리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나가면 화장실 옆에 붙어 있고 근데 부엌이 있고 부엌 겸 거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리빙룸이 없는 거야. 그냥 부엌이랑 안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냥 거실 같은 안방 같은 그 문지방이 있잖아. 이거를 넣으면 가족들이 여기 자고 있어. 내 동생 완전 깐난 애기 때. 내 동생 애기 때고 그다음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이 문지방을 내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진짜 이러고 따라오는 거야. 넘어갔어. 선생님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꿈에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꿈속에서는 원래 이렇게 엄마 아빠 깨우면 안 일어나던데 어떡하지? 엄마 아빠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 잡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문지방 넘어서는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꿈이 깨고 그 다음에 꿈을 안 꿔. 근데 그 선생님 사진이 내가 있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고 이게 우리 사촌 언니야. 큰이모 딸이야. 꼬디와 유치원이었는데 이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이 그 연보라 내가 아까 말했지. 이런데 찐보라 이렇게 입고 여긴 연보라 한복이었다고. 근데 이게 나온 거야. 이 선생님이 진짜로 저 한복을 입고 나왔어. 저 선생님이야. 책상 위에 누가 서 있는 거야. 이러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내가 피하게 올라갔어. 근데 그 선생님이 딱 내려갔다가 나를 이렇게 봐. 그러더니 갔는데 선생님이 진짜 이러고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내가 이제 호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있어요. 호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 저랑 친한 언니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원래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고 딱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에 풀 건데 다음 주에 풀 거 제가 하나만 스르르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한 개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영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김영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 막 실명 닦아. 근데 그 여자애가 피부가 되게 약간 그때는 아토피란 말을 모르잖아. 피부가 껍질이 약간 왜 여러분 뱀살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초 1학년 때까지 그 종아리 있잖아요. 종아리 부분이 굉장히 뱀살이었어요. 허벅지까지. 근데 뱀살은 있잖아. 되게 잘 터. 그래서 막 버짐 나고 막 되게 막 잘 트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걔는 이런 데도 다 뱀살 같았어. 다 이렇게 다 갈라져 있고 되게 막 딱 봐도 건조한 약간 그런 피부였어요. 지금 또 소름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 뱀살 같은 그런 애였거든요. 피부도 약간 조금 안 좋고 항상 되게 건조해 보이는 그런 피부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사실은 되게 아팠었대.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 한참 뒤에. 근데 이제 그 여자애가 가위를 되게 잘 날린다는 거야. 가위를 엄청 잘 날린대. 그래서 나는 걔 때문에 알았어. 베개 밑에다가 식칼리면은 가위가 덜 눌린다. 이런 얘기를 나 걔한테 들었거든.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게 중학교 뭐 되면 되게 어린, 초등학교 때면 되게 어린 애인데 그걸 자기가 식칼을 넣고 잔다는 거야. 베개 밑에다가 가위를 너무 심하게 눌려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계속 걔가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1년 동안 쉰 거야. 걔가 죽을 꿈을 넘겼거든. 근데 걔가 이제 그 꿈을 꾸는데 항상 이렇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가위 눌리면 그렇다. 저는 가위를 안 눌려봐서 모르겠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인대요. 귀신이 와서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가위를 하도 많이 눌려갖고 이제 적응이 좀 돼서 괜찮은데 처음엔 너무너무 무서웠대. 근데 이제 걔가 자고 있는데 역시도 가위 눌린 거야. 아, 왔구나. 딱 그랬대. 근데 걔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그때 한창 아파가지고, 왜 자기가 기가 허약하면 가위가 더 많이 눌리잖아. 그래서 맨날 기가 눌려서 가위 눌려가지고 정말 가위 눌리다가 죽겠다 이 정도로 가위를 맨날 눌렸는데 걔 병이 그랬대. 발목에서부터 온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막 나는 병이었던 거야. 피부병이래. 근데 이거를 고칠 어떻게 방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죽는 날짜만 이렇게 해놓고 있었던 거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두드러기가 눈 위로 가면은 이제 막 이런데 뇌 안쪽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죽는 병이었대요. 걔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 나도 이런 병이 뭔지 모르겠어. 눈 위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막 나다가 여기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죽는 병이다. 이제 그랬었대.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을 쉬었는데 맨날 가들렸는데 꿈에 나오면 맨날 그 눈, 코, 입이 없는 사람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눈, 코, 입이 없는데 자기를 보고 웃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래.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 표정이 뭐 없잖아. 근데 자기를 보고 계속 이렇게 웃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막 벽 타고 오고, 그리고 나 자기 여기 있지, 명치 있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이걸로 자기 여기를 꽉 누르면서 눈, 코, 입 없는 걸, 나 무서워, 어떡해, 떨려. 자기 얼굴에 이 정도까지 가까이 얼굴을 댄다는 거야. 그런 식의 가위를 누르는 거야. 난 상상도 하기 싫은데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얼굴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맨날 눌리는 거야, 초등학생이. 그래서 죽는구나 했는데 어느 날 뭐 굿도 해보고 막 다 해봤대. 걔네 부모님이 얘를 살리려고 굿도 해보고 뭐 진짜 뭐 한방도 해보고 뭐 침도 맞아보고 무슨 뭐 정말 뭐 다 온갖 병원을 다 가본 거야. 근데 병이 안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최면술이었나? 뭐 했었지? 기억 안 나. 근데 어쨌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게 복도식 그런 길이 쫙 이렇게 나 있더래. 문이 복도에 이렇게 하나 둘 있고 걔가 자기가 이렇게 딱 하나 서 있었대.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복도인 거야. 그리고 이 문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 자기가 이렇게 딱 서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가야 되나? 그래서 일단 걸었대. 근데 문이 다 이렇게 하얀 문이었대. 그래서 자기가 왠지
저쪽에 가니까 문이 한 요만큼 열려있는 문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닫아있는 문을 열긴 좀 무서워가지고 조금 열려있는 문이 있길래 걸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봤대. 근데 흔들의자가 되게 예뻤대. 되게 포카리 스웨트에 나오는 그런 뭔지 알지? 약간 하얘가지고 막 창문은 열려있는데 하얀색 커튼이 막 나풀나풀거리고, 그리고 막 흔들의자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렇게 있고, 방은 되게 하얗대. 되게 하얀 동화 속 그런 예쁜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와 예쁘다 막 이러면서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흔들의자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줄 알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흔들의자 여기 손잡이 있지, 내 친구는 뒤쪽에 있었고, 근데 흔들의자에서 갑자기 손이 이렇게, 뭔지 알지? 이렇게 누군가 손이 이렇게 있더래. 그 내 친구는 뒤쪽에 있으니까 이 부분만 본 거야, 내 친구가. 그래서 사람이 있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려고 딱 하는데 거기 흔들의자가 갑자기 뒤로 확 꺾이면서 그 눈, 코, 입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내 친구라면 시선이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날 보려고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보면은 그 흔들의자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날 보고 이렇게 본 거야. 무섭지? 나 지금 내가 내 얼굴 보는데 깜짝 놀랐어. 이게 삐끗했어 지금. 이게 본 거야. 그 눈, 코, 입이 없는 그 사람이 또 나온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때부터 이 병이 멈췄대요. 이 두드레기 막 몸에 두드레기 나고 이러는 게 멈췄대. 나도 해놓고 너무 무서웠어. 내 친구가 그 얘기 해줬어. 그리고 걔는 가위 들리고 막 끌려간 적도 있대. 베란다로. 모르겠어. 걔는 좀 되게 모르겠어. 눈코입이 없다니까 계란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달걀 귀신이라고 그랬어. 우리 옛날에 눈코입이 없어. 계란 같은 그 귀신은 달걀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러고 뒤돌아서 있다가 이렇게 그 눈코입이 없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냐.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딱 얼굴이 또 이렇게 마주친 거지. 고아이네. 이거는 심쿵어택님께 바치는 공포였습니다. 그냥 의식이었고. 무서워. 근데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자,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 도쿄 K장이 직접 겪은 10년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보고 싶죠?